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독거노 고문관장교 캐독 고문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영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비디오를 몇 개, 영상을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요. 외국에 사는 환경으로 인해서 언어가 항상 장벽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AI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초기에 올리는 영상들이 결국은 언어 공부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시대에 5년이나 10년을 공부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전문 지식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도 또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AI 시대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요. 너무나 좋은 조언과 내용들 또 유익한 그 자료들도 올려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상세한 뭐 하나하나의 공부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저의 질문이나 저의 주안점은 이랬습니다. 영어 공부보다는 차별에 대한 전문 지식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어, 솔직히 이 영어라는 게 지금 한 5년, 10년 기준 주기로 해서 1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급격한 변화가 나와서 소형 기기가 나와서요. 그 소형 기기를 귀에 끼고 외국인들과 편안하게 부담 없이 어느 정도의 수준급 영어로 언어로 의사소통, 그러니까 수준급 통역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내가 그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나의 영어 실력이라든지 외국어 실력은 대개는 제자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외국에서 해봤고 또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10년 공부한 영어 공부가 그렇게 외국에서 집중해서 공부해도 조금 올라가는 건데요. 한국에서 영어 계속 하겠다고 한국어 환경에서 하는 경우에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굳은 결심과 각오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10년 공부해도 제자리 걸음일 건데요. 시간은 투자할 만큼 투자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10년 후에는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아주 정보기술의 도약적인 발전 때문에 기기가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 시간 투자했던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굳이 그 10년 동안에 언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발전을 하셨다면 훨씬 더 10년 후에는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돼 있을 건데 어느 경우에는 솔직히 시간만 많이 투자하고 스트레스만 받은 상태에서 실력 향상도 안 돼 있지만 어, 10년 후에는 모든 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후 같은 건데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또는 당장 학교들이 굳이 영어를 입학 점수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학 조건이죠. 또는 실력을 따지는 데서 영어 점수로 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디 간다든지 또는 졸업한다든지 점수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유학 좀 해서 공부 좀 하려고 유학 준비해서 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당장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한국의 시험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위주의 공부하는 거는 내가 시험 받아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만 필요하다면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요. 정말로 영어는 필요에 의해서 진정한 언어로서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용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실용영어를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들을 더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듣기 말하기를 하려면 내가 어휘를 알아야 되고 많은 내용이 인풋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런던쌤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시거든요.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거나 언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조언이라든지 언급들은 상당히 공감이 많은 거 아닌 내용입니다.
듣기 말하기 위주로 하시고요. 문법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초창기의 문법, 고급 문법, 한국인들 좋아하는 고급 문법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고급 문법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애생활화가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영어 공부하실 때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한 게 시험 기준으로 선별하는 기준으로 언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영어를 언어로 가리킨 게 아니라요. 이 학생들이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열심히 파고했는지를 그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선별 기준으로서 영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캐나다인들이나 또는 미국인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단어들, 어디 구석 정말 처박혀 있는 고어라든지 또는 희귀한 언어를 시험에 내어서 그걸 맞는 사람은 1등으로 해서 최고 대학에 보내줍니다. 잘못된 언어 교육의 전형적인 방식이 한국에서 사용됐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고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고 할 때 그 정말 한 번 쓸까 말까 외국인들은 한 번도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을 법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이나 언어 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표현들로 해서 99%의 언어 생활을 하게 될까고요? 중요한 거는 99%의 사용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doing today가 99% 사용되기 때문에요. How are you doing today를 99번을 연습하셔야 되세요. 뭐 단어 나오지도 않는 뭐 어떤 거 다녔을까? 최근에 한국에 뭐가 있나요? 쿠가 있어가지고 마셜라 있었나요? 마셜라는 이제 공부하시면 배우겠지만 이게 계엄입니다. 마셜라.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지 하고 찾아봤거든요. 마셜 마셜라입니다. 마셜라는 정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잘 안 쓰이는 용어인 거죠. 이건 한 10%, 20% 수준에 들어간다고 하겠죠. 가끔 그런 거를 발령하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마셜라를 마셜라 계엄 10번, 20번 할 게 아니라요. 헬로우를 99번 연습하시고요. 마셜라는 두 번만 마셜라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언어 생활에 또는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내가 많이 쓰는 부분이 99% 연습이 되고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은 그 정도 소수로 연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많이 쓰는 99%의 표현들이라든지 일상어들은 1%의 노력만 주어서 공부하지 않고 언어 생활의 1%밖에 차지 않을 단어나 표현들은 99%의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언어 교육 또는 언어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중요한 일상 표현, 그리고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되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99%의 표현들이요. 쉬운 표현들이고 항상 접하는 표현들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기사를 읽는다든지 또는 문장을 접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 이런 단어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90%의 어휘 부분을 그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요. 10%의 모르는 내용들 또는 10에서 20%, 30%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한 10에서 20% 모르는 내용들은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 유추 가능한 상태로 벌써 단어가 나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대충 알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그 단어 검색을 해서 뭐 동의어라든지 또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다가 한번 알아봤는데 리니언시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럼 내가 어떻게 찾냐 그랬을 때 단어만 찾으시면, 그러니까 뭐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단어를 문맥에서 배워라 아니면 듣기를 어떻게 배워라 너무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섬점하실 필요 없으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맞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하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내용들
자꾸 확장시키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요. 내가 아는 내용을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서 팁을 한 가지씩 유용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볼까요? 파닉스라 그래서 파닉스 이게 이 발음이 맞을까요? 파닉스라는 거는 발음이라는 건데요. 내가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라든지 또는 단어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발음을 할게요. 내가 발음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처럼 100%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언어가 생활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기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기본 목적은 뭐죠? 언어의 기본 목적은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이 듣는 거죠. 내가 써서 상대방이 읽는 거죠.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게 언어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문법이 100% 맞는 글을 쓰는 게 언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에서 선별 기준으로 쓰기 위한 영어였습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언어 교육을 다 망치고, 예, 망쳤어요. 언어는 내가 먼저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면 언어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정으로 내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배를 이렇게 움켜쥐는 행동도 언어인 거죠. 넓은 의미에서 언어인 거고 상대방이 내가 배가 아픈 거를 이해하면 성공한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거기까진 가지 않더라도 발음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음가라 그러는데 음가가 비슷한 정도까지를 발음을 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되세요. 100% 발음이 될 수는 없으세요. 점점 하면서 100%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발음이 음가가 너무 틀려버린다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발음은 음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또는 불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몇 년간 하실 건데 이 음가를 안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공부 시작이에요. 반드시 초창기에 파닉스 또는 발음해서 음가는 잡으셔야 됩니다. A가 어떤 발음이 나고 B가 다 자음이잖아요. A는 모음이잖아요. B는 한국의 비읍 발음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음가가 근소한 음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면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없는 뭐가 있죠? F라는 발음은 한국에는 없죠. 그래서 F 발음 많이 연습하시죠. F 발음 많이 연습하셔서 그 F가 P로 발음되지 않는 park하고 fox라는 이런 발음이 결국은 노력하다 보면 들 건데 저는 이거 뭐 평생에도 아직도 안 들립니다. 아직도 안 들려요. 저는 그냥 기억 강의라서 언어 강의라서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음가를 구분해서 상대방이 최소한 알아줘야 되고요. 뭐 음가가 안 들려도 내가 들었을 때 문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여우인데 여우를 팍스를 해도 팍스가 아니라 팍스를 영어를 팍스를 해도 문맥이나 이런 거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일단은 음가인데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음가와 또 억양도 있습니다. 억양이라는 강세인데요. 억양도 조금 넣어주셔야지 한국처럼 단음으로 팍스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팍스라고 한 모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초창기에 음가는 연습할 수 있으세요.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이런 발음이 어디 입에서 어디에서 나고 한국어하고 좀 틀린 게 어떤 부분이 틀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음가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요. 워낙 잘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뭐 기회 되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 몇 분인가요? 우리가 표현이 어 이런 거 yield 이게 뭐죠? yield가 뭐 항복하다 또는 이게 내, 내놓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 이거 한번 작성해 볼까요? yield입니다. yield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럼 되게 재밌는 사람이 이 한국 분이 이거 못하는데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yield하고 yield하고 어떻게 차이가?
yield하고 yield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죠. 내가 아하고 야는 잘 아시죠? 아하고 야는 잘 압니다. 아하고 야 이렇게 한국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어라 그러는데 유라 그러 어가 유로 난 유나 또는 인데 유하고 YU 할까요? 우라 할 거죠. 우하고 우하고 유도 합니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있나요? 이하고 이게 있나요? 한국어에? 없죠. 이게 없어요. 한국어는 이밖에 없죠. 이밖에. 그래서 우리 한국어 발음할 때 일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시죠. A, 아하고요. 그 다음에 Y, A, 야 하고 할 때 발음 차이 나오시나요? 아, 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치를 이야가 여기서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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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eld 강해지는 겁니다. 약간 이 Y가 반몸이라 그래서 저희가 Y하고 W가 있나요? Y하고 W를 반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잠하고 몸 사이인 건데 그래서 한국어에서 없는 yield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 경우에는 yield밖에 안 나오죠. yield밖에 안 나오겠죠. 한국어로 발음하면요. yield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떤 발음이에요? 이게 yield도 아닌데요. 여기가 y입니다. y. 어디에 들어가는 원리로요? 아에서 야로 들어갈 때요. 야, yield, yield, yield. 그래서 발음이 정확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파닉스인데요. 얘만 제가 들어드린 거고요. 그 파닉스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머리 공시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 발음들이 처음에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공부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파닉스 해서 공부하셔야 되세요. 어느 정도로요? 좀 발음을, 음가를 상대방, 예, 서로 의사소통할 때,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의사소통할 때, 내 음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음가에 근접해서는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음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5년, 10년 하는데, 음가 공부, 길게 잡아야 뭐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세요. 한 달이나 뭐, 음가 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벽돌이라든지 나무가 쌓이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의 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내가 벽돌 하나하나가 잘 모양이 돼 있으면 나중에 집을 지어도 좀 모양이 잘 쌓이잖아요. 그래서 벽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언어 공부 항상 하시는데 조금 며칠 투자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음과 공부하시는 거 솔직히 하루 잡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생활화는 안 되시는데 그걸 아시고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억양은 이제 공부가 슴슴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면서 그 억양이 눈에 뭐 귀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억양은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세요. 억양은 생활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단어 일일이 외우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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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그리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문맥상에서 배우라라고 하잖아요. 구글에 가서 제가 오늘 leniency라는 게 있는데 뭐 자비로움 좀 그런 겁니다. merciful or tolerant인데 구글에서 찍게 되면 여기 users example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법정은 좀 친절함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이거 법정은 자비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코리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orean to English 아니죠. English to Korean이죠. English to Korean. 워낙 AI가 많으니까요. 제가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관용을 보일 수도 있다.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 leniency, 관용. 관용이라는 게 tolerance도 코리안 바꿔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관용이 뭐라고 쓰는지 천천히 배우시는 거세요. tolerance입니다. 톨러런스가 전형적으로 많이 우리가 하는 건데요. 또
뭐 여기서 tolerance가 아니라 leniency로 하면 이것도 관대함이라고 나오네 이제는. 아까는 문맥상으로 그냥 법원은 관용을 보일 수 있었다 또는 법원은 관대함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게 천천히 하시는 거세요. 급하게 하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급하게 10년 아무리 하셔도 올라가지 않아요. 천천히 천천히 내 거 만들면서. 그래서 아까 뭐 있었나요? 문장이?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한번 이것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말인지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실 것 같으면 문맥상도 단어 리넌시 관대함, 리넌시 관대함, 리넌시 관대함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되는 거세요?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이렇게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세요. 이 문장 자체를요. And leniency. 이 leniency라는 단어는 거의 많이 보기 힘드세요. 근데 the court는 맨날 보고요. could 맨날 사용하고요. show 맨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연습할 때 the court could show tolerance. 그 tolerance 관대함, 관용 비슷한 거 kindness 있잖아요. 그러면 the court could show kindness. 그냥 연습하시는 거세요. 그런데 말로 써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습하는 거는 거의 다 말로 써서 그냥 관용을 하는 거예요. 관용이라니. 항상 그냥 생활화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얼만큼 실력이 늘어요? 말하기는 말한 만큼, 듣기는 들은 만큼, 읽기는요? 읽은 만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문법 실력은요? 문법 공부한 만큼 실력이 늘겠죠. 전혀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으면서 문법 공부만 많이 하니까 문법만 그렇게 뛰어난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세요. 그냥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진짜로 말을 하십시오. 5번이요. 그리고요, leniency라는 거는 굳이 내가 더 나가고 싶으면 뭐였어요? tolerance라고 했었고요. kindness도 했을 것 같아요. merciful이니까 mercy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가 더 court가 아니라요. 뭐 the government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you가 할 수 있겠죠. he라고 할 수 있겠죠. she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I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I was very upset.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 was very upset yesterday because my mother 어, my mother nagged me or my mother blamed me. blamed 너무 강하니까요. 이렇게 my mother picked up me or my friend pick, picked up on me가 뭐 picked up on me가 뭐라 그럴까요? 따졌다? 뭐 여기서 my friend 있잖아요. 영어 언어 실력이 더 올라가시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한국어도 잘해야 된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My friend picked up on me. 아닌데요. picked up on me는 picked me up은 데리러 왔다는 건데 picked up on mean my friend is mean and picked up mean 화를 냈다. My friend 못되게 굴고 picked up on me는 뭐 화를 내거나 뭐 짜증 내거나 뭐 따지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피킹 하는 거예요. 막 피킹 까다롭게 막 따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영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어로 일상 대화를 만드는 거세요. 뭐 my friend was very angry and she picked up on me yesterday, but I showed her some leniency or I showed her some kindness and I ignored the situation.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99%는 일상적으로 매년 싸고 매년 항상 쓰고 매년 쓰고 매달 쓰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는 반복, 반복, 반복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말 연습을 해야 돼요. 말 연습하지 않으시면 늘지 않아요. 혼잣말이라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자꾸 나올 거고요. 단어 공부한다고 이제 제가 억양하고 음가하고 단어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맥에서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문맥에서 이해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99%, 1%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쉬운 표현들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문맥에서 배우다 보면 그 문맥 전후는 너무나도 많이 쓰는 표현들인 거잖아요.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 이거 잊으시겠어요? 자랑한 거? 안 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안 잊습니다. The court, 법정은 관대함을 또는 관용을 보여줄 수 있었다. show다는 건 진짜 보여주는 건 아니고 베풀 수 있었다라고 뭐 한국어로 할 수 있겠죠.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 영어는 어떤 표현이 나올까? 또 해보시는 거세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법원은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 뭐라 그럴까요? The court could have been lenient라고 나오네요. 베풀 수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할까요? Can be lenient. 뭐라고 나오나요? 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그냥 형용사 표현을 해서 the court is lenient라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본 그 표현에서는 the court could show leniency라고 나오죠. 이 정확히 쇼가 보여주는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뭐 어떻게 관용을 보여주겠어요? 관용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좀 관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한국어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베풀 수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the court could be lenient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또는 be lenient로 형용사적인 표현으로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하시면 아니 이렇게 영어 공부 한 문장 한 문장 해가지고 언제 그 내가 빨리 실력을 늘릴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제 영상에 언어에 지금 시작해서 올렸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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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지금 배우시면요. 이제 늘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요. 리니언시, 리니언트. 내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들지 않은 언어는 나오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리니언시는 이건 되게 문화적인 표현 같습니다. 제가 일상 표현에서 거의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kindness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버벌이라는 자체가 왠지 좀 또 이게 좀 정형화 버벌이라는 곳 자체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되게 좀 어, 공적인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indness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leniency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더 법원이 무슨 뭘 용서해 준다, 범죄자에게 용서해 준다거나 초범에게 용서해 준다고 할 때는 the court 만질 수 있죠. showed some leniency to a criminal 뭐 who robbed 뭐 이렇게 인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또 같이 외우시고요. 단어 읽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한국말로 항상 번역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한국말은 어떤 단어가 맞지?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생각이 이제 났는데요. 언어가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는 다시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역 수준까지 가서 번역 수준까지 가면요. 매칭 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한국어 공부를 되게 잘하고 한국어의 단어들을 되게 잘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할까? AI 개인 튜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저 되게 많아서요. 오픈챗인가요? 챗GPT라 그래서 챗GPT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GMINI입니다. 우측에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해놨는데요. 제 거 지금 휴대폰인데요. 언어 개인 튜토로는 제미나이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라이팅이나 에디팅은
내가 써놓은 글의 에디팅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클로드든 챗GPT든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 쓴 다음에 그냥 오픈챗 이런 데다가 제가 하나 그냥 간단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this month I saw Korea 에러 만들겠습니다. Korean president declared 원래 안 맞습니다. 문법적인 표현이 필요 없는데 declared a martial law. I saw uh, enemy no soldiers and um, soldiers and then people struggle each other struggle each other. It was cancelled or suspended or canceled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캔슬이 아니죠. martial law가 declared가 released. The martial law was cancelled, but it was or um, it was how can I say 할까요? I was worried.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카피를 해서요. 음, 오픈챗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픈챗 code access no need to put 챗 GPT 클릭하고요. 자, 여기다가 그냥 edit it 하고요. 컨트롤 V 넣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시나요? 어, 이거를 그냥 카피하시면 안 되고 배워야 되겠죠. This month I witnessed the Korean president. 제가 쓴 건 뭔가요? Korean president 더가 빠졌죠. 이게 더가 빠졌는데 더를 넣어야 되네. 그게 아니라요.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를 빼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까요? 아니에요. This month I saw Korean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이렇게 돼요. 뭐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언어는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말한 걸 이해하고 내가 쓴 거 상대방이 일단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언어의 목적인 80%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문법이 정확하고 시제가 정확하고 표현이 정확하고 그건 2, 30%인 건데 그건 차츰 언어 공부하시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This month I witnessed the Korean president declare martial law. I saw soldiers and civilians, people이 아니라 civilians가 더 어울리는 편이겠네요. Struggling against each other. Although the order입니다. The order. It was cancelled. The order was eventually cancelled. cancelled란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martial law가 계엄인데 declare라고도 하는구나. 문장 자체로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This month, I witnessed the Korean president declare martial law. I saw soldiers and civilians struggling against each other. Although the order was eventually cancelled, it left me feeling deeply concerned. 이런 표현이 있네요. I felt worried 뭐 이랬는데 it left me feeling deeply concerned.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거, it left me. 근데 이건 너무 이렇게 하겠죠. Can you edit it in our the conversational context 이런 식으로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Hey,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in Korea? 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Hey,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Hey, it left me feeling deeply concerned. 아니죠, 이거는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표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Hey,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in Korea this month? The president actually declared martial law. I saw footage of soldiers and civilians clashing. It was intense. It was intense. intense. 되게 이게 갈등이 극심했다는 거죠. Thankfully, it got cancelled, but honestly, it had me really worried. 보시죠. It had me really worried for a while.
그래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할 때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진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Hey,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in Korea this month? 계속 읽으세요. 5번, 10번 읽으셔서 The president actually declared 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읽으세요. Declared martial law. I saw footage of soldiers and civilians classing. 이 클래싱이 뭔지 알겠잖아요. 지금 I saw footage 군 뭐야 군인 막 발 그런 거 하고요. 네, 국민들이 막 사람들이 클래싱하는 거 봤대요. 클래싱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정확한 의미가 아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엉겨가지고 막 부딪히고 뭐하고 하는 거 알겠죠. 문맥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거의는 그러다 보니까 클래싱이 뭔지를 나옵니다. It wasn't intense. Thankfully, I got cancelled, but honestly, it had me really worried for a while. For a while. 이거를 먼저 표현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서 이거 하면 됩니다. I witnessed. witnessed. 한국 사람들 다 이것만 배우죠. witnessed. 근데 후아체는 뭐예요? I saw, did you hear? 되게 이런 표현 하잖아요. Did you hear? I saw. Hey,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in Korea this month?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거죠. 항상 말로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어야 되죠. 사람들하고 말할 때, 에이, 내가 witnessed, 목격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보시고요. 클래싱은 저도 좀 많이 안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구글에서 클래싱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래서 여기서 클래싱 단어 검색하는 거예요. 클래싱 뭐예요? In conflict with each other. 서로 막 이렇게 conflict하는 incompatible 말 안 맞고 하는 건데 없니? 쇼모에서 example 여기서 example 보죠. They watched it as the two fighters kept moving their sword clashing이죠. The sound of their sword there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 문장 하나씩 보면 됩니다. They watched it as the two fighters kept moving. 두 전사가 움직이는 거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를 되게 봤는데요. 칼들이 서로 클래싱 부딪히고 막 그랬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클래싱이 뭘까? 클래싱이 뭘까? 이제 참 이제 어떤 표현인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클래싱 부딪히곤 충돌한 충돌하는 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바로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단어를 찾아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Hey, did you hear about what happened in Korea this month? The president actually declared martial law. I saw footage of soldiers and civilians clashing, 충돌하는 거잖아요. clashing. 잊으시겠어요? 저랑 하시면 안 잊으시겠죠? 저랑 공부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 잊게 되는 거예요. It was intense. 이런 표현이군요. 서로 충돌했는데, 야, 심했어. 라고 했을 때, civilians clashing. It was intense. 라고 하는 거죠. Thankfully, it got cancelled, but honestly, it had me really worried for a while. 이게 구어체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계속 말을 해보시는 거고요. 쓰는 거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이제 This month, I witnessed the Korean president declare martial law. I saw soldiers and civilians struggling against each other. 이게 더 구어 표현 같은데, 클래싱이 더 구어 표현인가? struggling against each other가 바로 이게 클래싱입니다. Although the order was eventually cancelled, it left me feeling deeply concerned. 야, 나 되게 걱정됐다. 오상. It had me really worried for a while.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있으면 I was really worried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게 표현으로는 그 상황이라는 게 나를 진짜 걱정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it had me really worried it left me feeling deeply concerned 이런 식으로 표현이 쓰이네요. 네, 그러면서 점차 조금씩 해 가는 거죠. 되셨을까요? 언어 공부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표현을 했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 에디팅 하면서도 내가 글을 써보고요.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고 그 AI에다가 적으시면서 그냥 달건 없어요. 에디트 하고 내가 쓴 거로 했을 때 그 표현에 맞춰서 상당한 어휘라든지 이런 걸 줍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 I saw, witnessed. 괜찮겠구나.
소화를 하셔야죠. 소화를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고 읽고 보고 검색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단어들 바로 막 뜻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원리로 클래싱 그런 의미에 대해. 그래서 제가 먼저 뭐 같나요? 이건 구글에서 찾아본다 그래도 예를 봤잖아요. They watched it as the two fighters kept moving, their swords clashing. 이게 어떻게 They watched it 그가 지켜보는 동안에 그 두 전사들이 움직이는 그 사이에 그들이 지켜봤죠. 그래, 칼들이 충돌하면서. 이런데 이게 지금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라고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요. 그들은 그 전사가 계속 움직이고 그들의 검이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좀 더 솔직히 편하네요. 그렇네요. They watched 에세이에서 여기 앞에서 끝내는 그들 두 전사가 계속 움직이고 그들의 검이 충돌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실질적으로 they watched as the two fighters kept moving their sword clashing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야, 이것도 이렇게 뒤로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뭐 런던 쌤이라는 이분이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냥 가시면서 이해하셔야 되고 가시면서 적응되는 건데요. 그게 그게 일시간에 바로 안 됩니다. 많이 계속 보셔야겠죠.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라이팅 에디팅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뭘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개인 튜터에서 영어 관련해서는 제미나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미나이를요. 이 제미나이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요. 상호 의사소통을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헤이 구글 해가지고요. 구글 어시스트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런 비슷한 버전이었는데 예전에 좀 단순해가지고 답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이해를 잘합니다. 자, 제미나이를 설치하시면요. 지금 우측에 휴대폰입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컨버세셔널 버전이 나오거든요. Hey Gemini, can you hear me? I hear you loud and clear. Is Okay,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so Okay, just checking in. Let me know. So what's on your mind? I see two versions when I use you. Is this the what is it? Is a interactive version? Okay, I'm a little confused by what you mean by two versions. Could you clarify? Also, it sounds like you might be asking about whether or not you're directly interacting with me, the AI, when you use Gemini Live. Is that Okay, right? so it's interacting with you. Anyway, bye. I'm gonna use the other version. 그래서 이건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표시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대화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Hey Gemini, could you tell me the weather in South Korea now? Sure. In Seoul, South Korea, it's warm and sunny. Today it'll be sunny with a high of 2 and a low of -8. Okay, warm and sunny. You said a high of 2 and low of what degree? I said the high in Seoul, South Korea today would be 2 degrees Celsius, and the low would be -8 degrees Celsius. Okay, 2 and -8. Thank you. Could you tell me? I heard that there was some event in South Korea of that's martial law. Could you tell me about it in a not too long? There was a brief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in South Korea on December 3rd, 2024. The country's president declared it to deal with what he called anti-state forces. But the South Korean parliament quickly stepped in and stopped it from happening. Okay, stop. Thank you. Stop. Okay,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자, 제가 홀드 누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되게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신 거세요. 그래서 뭐 그냥 천천히 뭐 물어보시거나 이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거리 못 가셨으면 이거는 서로 주고받는 건데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끝내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Ask Gemini에서요. 근데 제가 타이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이핑 않고 여기서 이 지금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Hey Gemini, can you tell me about Korean martial law declared in this month? On December 3rd, 2024, 자, South Korea. 제가 일시정지 누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말한 것도 여기 쓰여요. Hey Gemini, can you tell me about Korean martial law? martial arts라고 하니 제가 발음이 그럼 정확히 않는 것 같아요. martial law라고 했는데 martial law declared in this month 또는 this month인데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제미나이 AI는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말하는 연습이 될 거고요. 타이핑도 될 거예요. 타이핑 하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듣는 연습은 뭐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 스피커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Reasoning. He cited the need to protect the country from anti-state forces and to rebuild and protect South Korea from falling into ruin. Short-lived. The declaration was quickly overturned by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his event was highly controversial and raised concerns about potential threats to democracy in South Korea.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On December 3rd, 2024, South 그러면 뭐가 되나요? 계속 듣기를 하게 되고요. 들으면서 내가 읽기 때문에 이거가 조금 더 쉽게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Reasoning. He cited the need to protect the country from anti-state forces and to rebuild and protect South Korea from falling into ruin. Short-lived. The declaration was quickly overturned by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his event was highly controversial and raised concerns about potential threats to democracy in South Korea.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속 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뭘 더 연습을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So could you tell me then the President Yoon Suk-yeol's the how much percent of the Korean people supporting him? I can't help with that right now. I'm trained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but I can make mistakes sometimes. While I work on perfecting how I can discuss elections and politics, you can try Google search. I can't help with that right now. So Gemini, can't you get the statistics from Korean news? You're right to question the limitations of my information. My knowledge is based on past data. The information I provided about the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nd news reports from earlier this year. Real-time updates are limited. 오케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뭐 이거 원래 구글에서 찾아서 주는데 왜 안 알려주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낮다고 했는데 인터내셔널 뉴스, 오거나이즈 뷰지 뉴스 또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 있으신데 이거가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겠죠. 공부하실 때 뭐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뭐 책이라든지 머티리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 공부 자료들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는데요. 뭐 읽기라든지 뭐 쓰기라든지 계속 듣기라든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당장 그거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는 게 그거 지금 외운다고 언어 실력이 막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서 몇 년 지나고 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걸 빨리 끝마치고 또 다른 자료 또 해야 되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부하는 자료를 정말로 꼼꼼히 잘 소화하시도록 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복 천천히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표현들에 대해서 계속 바꾸시면 돼요. 하나씩 중간중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쌓이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셨던 게 몇 개월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요. 되게 언어가 더 쉬워지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거만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 주면서 제대로 또 검색하고 면서 찾아보면서요. 그리고 듣기라든지 말하든지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또는 표현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다 물어볼까요? Hey Gemini, could you tell me synonyms for leniency? There are no direct synonyms for Diancie, as it is a fictional Pokemon 지금 못 알아들었죠? 다이너시라 그래가지고 정지했습니다. Hey Gemini, I meant leniency, merciful. You're looking for synonyms for leniency and merciful. Here are some options. For leniency, clemency. This is a very close synonym, often used in legal contexts. Forbearance.
This implies patience and restraint in punishing. Indulgence. This suggests a willingness to allow something that is usually not permitted. Mildness. This emphasizes a lack of severity in punishment.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다 물어보는 거죠. Hey, Gemini, tell me where I use leniency. So give me some examples of wordings or sentences. In legal contexts, the judge showed leniency towards the first-time offender, reducing their sentence. The defense attorney pleaded for leniency on behalf of their client. The parole board may grant leniency to prisoners with good behavior. 보셨나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법적인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네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관대함을 보여서 first time offender죠. 판사가 보여주기를 좀 간대함을 보여줬는데요. 첫 범죄나 또는 첫 범칙 first time offender라고 하면 첫 규율 어김자인데요. reducing their sentence 제목을 낮춰주면서 그냥 보였답니다. The defense attorney라면 이 defense attorney 검사인 거죠. 검사가 pleaded for leniency. defense attorney니까 피고인 거니까 검사가 통상은 검사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재형을 주라고. 그럼 디펜스 하는 거 어토니는 변호인이겠죠. 디펜스 어토니 변호인이 pleaded 호소했습니다. leniency 관대함을 on behalf of their client. 그들의 고객을 위해서라고. 제가 번역할 때 이게 피고인의 변호사가 그들 고객을 위해서 관대함을 호소했다라고 하지 않죠. 번역하실 때 변호인 피고사가 호소했습니다. 관대함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고객을 위해서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역으로 해가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뭐 그거는 자꾸 습관이 되셔야 될 거고요. 그럼 제가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헤이 구글 검사 영어로 알려주시겠어요? Thi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For medical advice or diagnosis, consult a professional. Hey Google, do you understand Korean? Yes, I speak Korean. Okay. Tell me 검사, prosecutor. Okay, in Korean. Okay, 기억났어요. Sure, here's how you can say a prosecutor. Okay, so 제미나이 한국어 이해하나요? Gemini is Google's new AI language model. Okay, Gemini, I will speak Korean, so communicate with me in Korean, okay?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펜스 어토니인데요. 디펜스 어토니의 반대말이 뭐죠? 죄송합니다만 문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Depends on the defense attorney pandemic 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의미가 불분. 디펜스 어토니는 한국어로 뭐죠? Mojo in this context 아, likely 좀 이런 현상도 발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섞으니까 이해 못합니다. 제미나이 피고 변호사는 영어로 뭐죠? I can't find the Amazon Music app on this device. Gemini, I'm speaking Korean, so communicate with me in Korean.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변호 피고인은 영어로 뭐죠? 네, 사람의 정상 체온은 변호인단은 영어로 뭐죠? Sure, I can help with that. Which of these media 변호인은 영어로 뭐죠? Sure, I can help with that. Which of these 이런 것도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어 세팅을 해놔서 잘 이해 못 듣는데요. 아까 단어가 뭐였었죠? The defense attorney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Hey Gemini, what is the antonym of defense attorney? The antonym of a defense attorney is a prosecutor. Defense attorney represents the accused person in a criminal case, aiming to prove their innocence or obtain a lesser sentence. Prosecutor
represents the government in a criminal case, aiming to prove the guilt of the accused. Okay, tell me defense attorney and prosecutor in Korean. Certainly. Here are the Korean terms for defense attorney and prosecutor. Defense attorney, 변호사, 바연호사. This is the general term for lawyer, 변호인, 바연호인. This is a more specific term for a defense attorney. Prosecutor, 검사, 지검사. This is the Korean term for prosecutor. I hope this helps. 자,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주로는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세팅으로 된 그 폰은 한국어로 얘기하셔도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계속 영어로 적혀서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로 알고 싶으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서 What is the defense attorney in Korean? Tell me about that. And what is a prosecutor in Korean?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해 볼까요? 재민이 한국어로 이제 얘기해요. To start your aikido, Yes. Gemini, we will speak Korean.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 알제시옵니다. 행구지오, 브로 말스, 율드리게시옵니다. This means yes, I understand. I will speak to you in Korean.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에아티오크 도와드릴까요? This means how can I help you?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in Korean. 이거 바꿔줄까? Hey Gemini, 그래서 한국어로 변호사라 그러면 영어로 변호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변호사는 무엇인가요? Gemini 들리나요? Gemini 들리나요? Hey Gemini, can you hear me?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영어로 변호사는 무엇이죠? 단어가? 무슨 문제니? Hey Gemini, 변호사는 영어로 무엇인가요? Hey Gemini, can you hear me?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Forget about that. We'll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지금 제미나이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로 잘 의사소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한 핵심은,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요. 거의 1시간짜리 이게 영상이 돼가는데 재미가 되게 없으실 건데요. 중요한 거는 생활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발, 제발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나는 지금 뭐 하루에 또는 뭐 일주일에 3번씩 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안 됩니다. 정말로 생활화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 언어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3달 아니면 한 1년 정도를 진짜 매번 매일 매일 빠짐없이 매일 몇 시간씩 진짜로 하시고요. 그렇게 1년간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에 3번씩 한다든지 또는 뭐 하루에 조금씩 한다든지 가능하세요. 초창기에 실력하셔서 생활하셔서 최소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혼자서 지내시다가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때 있잖아요. 그냥 영어로 말하세요. 뭐 심심한데, I feel bored. 그 영어로 무슨 표현을 할까? I feel bored. 이겠다. 글 쓰시다가도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예요. 이렇게 해서 실력을 올려놓으시고 좀 쌓아놓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이제 이게 뜨문뜨문 하셔도 좀 되실 거세요. 하지만 1년 정도는 정말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시면서 조금 뭐 조언이라든지 유용한 팁 같은 걸 하면 좀 더 빠르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실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꾸준히 1년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생활화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진짜 언어 실력 높이고 싶다 그러면 1년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은 모두 다 언어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그다음부터 이 모든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반복 지금 하는 거 중요시 여기시고요. 가장 기본 목적이 의사소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100% 완벽한 말하기와 100% 완벽한 글쓰기 절대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언어 공부 망칩니다. 기본은 의사소통이에요. 내가 말한 거를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음가 정도 잡아주고 말하는 표현도 상대방이 이해하면 되고 내가 쓰는 거 상대방이 이해하면 돼요. 점수로는 뭐 이렇게 다 X표 맞으면서 점수는 안 나오겠죠. 그거는 근데 시험 영어예요. 시험 언어예요. 그걸 지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언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발음도 더 정교하게 그리고 단어 사용도 더 정교하게, 문법 사용도 더 정교하게, 그거는 한참 후에 나오시는 거세요. 지금은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뭐 음가는 어떻게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음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면 그냥 공부해요. 단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단어 공부하는 방법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겠어요. 몇 개 그냥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건 이거겠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절대 맞지 않는 거는 단어 영어 놓고 한국어 뜻, 영어 놓고 한국어 뜻, 그리고 단어 하나만 100번 적어서 내 단어로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시험 언어예요. 시험 언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 언어예요. 이걸 다 버리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 단어가 당연히 어려운 단어면 1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이 나온 단어를 계속 10번을 쓰시면 그 단어와 같이 쓴 표현들 있잖아요. 다른 표현들. 그리고 다른 단어를 또 10번을 쓰신데 문장을 또 10번을 쓰시면 내가 쓰는 표현들인 항상 쓰시는 표현들은 90번이 써질 거라고요. 단어 찾을 때마다 문장을 찾아서 계속 적으시면요. 단어가 아니라 그럼 자동적으로 99대 1%의 공부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일반적인 문장이 다른 또 문장을 보면 일반적인 문장에 있는 단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단어로.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AI 개인 튜터인데 조금 내가 듣고 말하고 이런 거를 뭐 영화를 많이 봐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면 봐도 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막 들으려고 하는 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휴대폰에 깔려있는 제미나이 통해서요. 제가 말했나요? 쉴 때 그냥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기해 보는 거예요. I saw a movie today. I don't remember the movie. Can you tell me the movie? 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영화의 장르는 어땠나요? 코미디, 액션? 이-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네요. Hey Gemini, now we'll communicate in English. So I watched a movie today and it was about a Okay, man. I will communicate with you in English. Yes, I watched a movie today. I don't remember the name, but the scene was a man and a woman. They traveled together, but they trapped someplace and they had to stay together for a week. Do you remember this name of the movie? 이런 식으로요. 그냥 Based on your description, the movie you're thinking of might be Palm 뭐 Springs. 이게 있었나 봅니다. 그냥 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쉬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것저것 내가 생각했던 걸 영어로 바꿔보고, 뭐 그런 부분을 다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타이핑은 안 되는데요. 이게 한글로는 됩니다. 번역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생각했던 표현을 정말 짜증났는데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 뭐라고 하지? 짜증난다. 뭐로 풀지? In English 이렇게 할까요? In English. 생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내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 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는 짜증나는데 뭐로 풀지 can be translated into English in a few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specific context and nuance you want to convey. Here are some options. Literal translations. What should I do to relieve my stress? How can I get rid of this annoyance? More expressive translations. I'm so frustrated. What should I do? I'm at my wit's end. How can I relax? 보이시나요? 나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썼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쉬는 시간에 잠깐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그래서 읽어보시면 I'm so pissed 이거는 약간 이건 좀 되게 이게 뭐죠? 되게 편한 표현인 건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는 거죠. I'm so pissed. What do I do? I'm so pissed. I'm so pissed. 그 상황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I'm so pissed. I'm so pissed.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 I am so pissed가 아니라요.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짜증난 그 상황이 있었고 그게 지금 여기 표현할 때가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나왔나요? 짜증나는데 뭘로 풀지? 진짜 지금 내가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I'm so frustrated. What should I do?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요? I'm feeling really annoyed. Any suggestions? 지금 내가 짜증나 있으니까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다른 표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뭐 할 것 좀 없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또. 하면 그냥 적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또 엄청 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듣는 거죠, 그냥 이것도. Absolutely. Here are a few ways to translate the Korean phrase.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뭐 할 것 좀 없나? Into English. Direct translations. It's a nice day today. Is there anything to do? The weather is beautiful today. What should we do? More natural English expressions. It's a lovely day outside. Any ideas for something to do? The sun is shining. What do you say we go do something fun? Perfect weather for an adventure. What do you think? If you're looking for suggestions, here are some options. Outdoor activities. Go for a hike or bike ride. 너무 많은 내용을 주시는데요.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제가 요지는 공부하시는 게 있을 거고요. 그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에게는 개인 튜터가 있습니다. 뭘로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까지 yield가 있을까? yield, the difference. 말로 하셔도 되세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들을 거니까요. 어, difference, yield, I-E-L-D, V-S-Y-I-E-L-D, in pronunciation. 그럼 공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닉스를 공부해가지고 이게 왔다. 물어보는 거예요. yield란 단어가 없을 건데요. 있나? 이게 넣어볼게요. yield란 있을 거니까 한번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The main difference in the pronunciation of yield and field lies in the initial consonant sound. Yield begins with a J/sound similar to the Y in yes or you. Field begins with the F. yield란 단어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네요. yield, E-E-L, E-E-L, Y-I-E-L, E-L, Y-L versus 이게 있을까 이런 단어가? 있네요. The difference between eel and eel lies in the initial sound. Eel begins with a pure vowel sound, similar to the EE in sea or meat. Eel starts with a Y sound, followed by the same vowel sound as eel. Here's a 자, 끝까지 안 가겠습니다. 되게 오래 영상을 지금 남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나에게는 개인 튜터가 있고요. 이 구글 제미나이로 공부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생활화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고요. 이미 본인이 공부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또는 지금 보고 있는 문법책이라든지 문법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튜브에 런던쌤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문법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문법 수준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학교 수준만 넘어가면 이미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문법 수준은 되신 거세요. 차후에 다시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뭐 자료라든지 모든 그런 거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나는 다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내 거가 되어야지 좀 표현이 쉽잖아요. 듣기 테스트 한다 그러는데 맨날 그 전형적인 뭐 버스 정류장에서 하는 말, 뭐 어디 약국에서 하는 말, 막 이렇게 들으시는데 내 거 같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글 지미나이 가지시고서는 지금 있으면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지루한데 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걸까? 또는 여러 가지 각종 모든 것들을 물어봐도 엄청나게 영리한 비서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한국어는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한국어 세팅 되신 분들은 아마 한국어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영어로 해달라 그러면 될 거고요. 옆으로서 제가 다 발음 비교만 좀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던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반대인 건데요. 저는 영어 생활권에서, 불어 생활권에서 지내기 때문에 언어는 그냥 저는 등에 지고 가야 되는 숙명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언어 공부하고, 뭐, 기계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눈앞에 닥친 거고, 항상 겪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든 언어 공부, 영어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 조건이 아니고 진정한 영어에 조금 제대로 좀 마스터를 해서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표현해서 제가 알려준 팁대로 좀 해보시기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뭐 많이 있긴 있을 건데요. 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안 되신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제 자신이 터득한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캐독 고문관의 주저리 주저리 언어 공부 부분에서 얘기해봤습니다. 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언어만 많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독 고문관이었습니다.